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3분기 성적표를 발표했습니다. 3분기 하향 조정된 컨센서스는 10조 4천억 원이었지만 이를 크게 하회하는 9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데요. 이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밀리고 범용 디램의 수요 부진 등에 따른 여파가 컸기 때문으로 메모리 겨울론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이 9개월여 만에 100조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조 단위의 공급 계약을 따낸 것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메르세데스벤츠 계열사와 50.5기가와트시 규모의 전기차 2차 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 이번 계약 물량은 한화 기준 6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의 연중 수익률은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1.6%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LS일렉트릭이 티라유텍의 지분 31.85%를 인수해 일대 주주로 올라서는 내용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면서 티라유텍의 주가가 7.95% 급등했습니다. 이번 결합으로 티라유텍과 LS일렉트릭은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산업용 로봇 제조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메리츠 증권에 따르면 국내 증시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부진한 요인을 외국인의 이탈로 봤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는 외국인 매도가 단기간에 집중된 기업, 그리고 외국인 이탈에도 변함없이 지분율을 늘린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외국인의 영향력이 높은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진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을 위주로 매도를 했고 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요즘 정말 오를만 하면 내려가는 시장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도 신들의 매매 신호와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름 모습을 매일매일 또 보여드리고 있고 오늘 시간에도 제가 이제 요즘 시장 트렌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주식 매매를 더 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사이트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시장인데요. 어제 보니까 빅스 지수라고 불리는 이 공포 지수도 20포인트를 넘어섰던데 우리 여러분들도 요즘 시장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신들의 매매 신호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시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에 정말 오를만 하면 내려가는 박스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이제 올라가냐 아니면 뭐 내려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두진 않고요. 근데 또 명확하게 또 보이는 시점이 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주식에 대한 어떤 매매를 하다 보면은 지수의 방향성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하느냐 아니면은 좀 힘을 빼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지금 앞에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장 대금 오늘 거래 대금인데 코스피는 약 9조 원이 발생을 했고요.
코스닥은 6조 6천억 원이 발생을 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코스닥 거래 대금이 5조 4천억이 나왔다. 그 평균적으로 요즘에 5조 4천억에서 뭐 5조에서 6조 사이로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0조에서 13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5조 정도 나오면은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시장 좋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보통은 이제 10조로 기준을 삼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10조가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상한가 간 종목이 많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20% 위까지 상승한 종목이 한 20종목 정도에서 30종목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시장이 나오면요. 근데 지금 6조 6천억 원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난주까지 평균적으로 5조 4천억 원이 나왔어요. 5조 4천억 원. 평균적으로 1거래 대금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오늘은 6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은 1조 2천억 원이 평균적인 시장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체감상 매매할 만한데 이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조 6천억 원인데 내일 모레 7조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좋은데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6조 6천억 원이었는데 다시 5조 한 5천억 원 뭐 그 이하로 내려가 6조 밑으로 내려가면은 매매하기가 또 오늘 되게 어렵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매매하기 수월하냐 수월하지 못하냐 이거는 결국에 유동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풀려 있느냐 그 유동성에 따라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는 여기가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은 줄어드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서 거래하신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확률 높게 매매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딱 1조가 딱 확인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 시장이요. 근데 그럼 1조 2천억 원이 확실히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는 또 매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수의 방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진 않아요. 하지만 뭐 이 안에서 뭐 삼각 수렴이든 뭐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이든 아니면 그 삼각 수렴이 이탈하는 방향에 아니면 이탈하는 방향에 베팅해 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이게 22년도 저점이거든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를 테스트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쌍바닥이 나왔었고 작은 쌍바닥, 그 작은 쌍바닥을 돌파한 시점으로부터 추세가 좀 강하게 나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이제 넥라인이라고 하죠. 주요 저항 라인.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지금 이평이 많이 꼬여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봉상, 뭐 주봉상 꼬여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러면은 첫 번째 바닥, 그다음에 두 번째 바닥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는 코스닥 거래하기에는 또 수월한 장이 될 수가 있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황은 이 정도로 체크하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신다고 하면은 또 충분히 좋은 시장에서는 또 좋은 결과 그리고 비상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재 거래 대금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닥을 찍고 또 저항을 만약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저항 라인을 또 돌파한다면 추후에 더 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무엇보다도 현재는 비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이 주목하시는 종목들은 또 어떤 전략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종목들 리뷰 들어볼까요? 네. 근데 아나운서님이 방금 되게 좋은 말씀하셔가지고 비중 조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코스닥이 10조 이상 터지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예수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3천에서 5천 이상 베팅한다. 네. 근데 뭐 5조, 6조라고 하면은 뭐 1,000에서 2,000 베팅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잃을 때 남들보다 적게 잃어야 되고 벌 때는 남들보다 똑같이 벌긴 하는데 이 적게 잃으면 여러분들이 저절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들 잃을 때 똑같이 잃으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히든 종목 탑 상승률은 결국에 저한테 이제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은 거의 이제 이런 종목이에요. 유한야행 같은 종목, 뭐 에코프로비행 같은 종목, 펩트론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예전에 삼국지를 읽어보면은 이제 적벽에서 제갈량이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제갈량이 승리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남동풍이 불어서잖아요. 그래서 남동풍이 불어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모든 전략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를 위해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그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이제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배팅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조금 힘을 빼고 있다가 그러다가 지금 좋은 시장 아니면 좋은 종목이 나왔다. 그랬을 때 힘을 빡 줘가지고 수익을 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종목을 볼 줄 아는 눈이 여러분들이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잡매매가 많이 없어요. 내동매매를 많이 안 합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이런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은 객관적인 시야. 그러니까 시장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종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맑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 내동매매를 하면은 눈이 흐려져요. 굉장히 썩은 동태 눈같이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가장 맑은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런 종목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이 진짜구나 가짜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 종목은 잘 갈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걸립니다. 안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걸려요. 그러다가 이 종목은 대박인데? 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죠. 유한양행 8월 23일, 8월 27일 이렇게 두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제가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방송을 이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금요일 8월 23일 날 말씀드리고 8월 27일에 이 종목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 연속 제가 방송을 나올 때마다 이제 한 종목씩만 히든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두 번 연속 유한양행 말씀드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기다렸어요. 저는 이 자리가 오면은 한번 공략해 봐야겠다. 저가 매수로 해서 이제 148,700원에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9월 24일 날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인데 지금 뭐 19만 원에서 19만 5천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2차 목표 주가까지는 도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1% 이 대형주 다 큰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 펩트론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거의 준상한가에 다다른 모습을 봤는데, 근데 제가 이제 6월 달에도 이제 거의 49,400원에 말씀드렸었고 상승 초입 국면이었죠. 그리고 7만 원 제시했었는데 그때 이제 41%도 곧장 상승하면서 여러분한테 목표 주가 도달했었고요. 그다음에 블루 엠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15일 보고 이제 베팅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방송 공략은 이날 첫 번째 했고요. 그 다음에 이날은 제가 방송이 없었죠. 그리고 방송이 이제 화요일 날 나와가지고 여기서 두 번째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각각 38% 그리고 33% 여기가 15만 원이죠. 여기가 15만 원 도달하면서 지금 현재 1차 목표 주가에 도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2차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말씀드렸었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은 어떻게든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바로 가느냐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눌렸다가 나중에 가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곧장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21선이 중요하다. 21선 정도만 지지해주면은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 주가까지는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그리고 작은 종목도 아니잖아요. 이 종목이 그래도 올라갈 때는 보통 2조 5천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거든요. 2조 5천억? 그 정도 나오면은 이 종목은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온다.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그런 수급이 나오느냐 이거를 이제 장중에 제가 체크를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저와 이제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식으로 매매했어요. 보시면은 방송에서 말했던 때가 여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여기서 이날 말씀 방송 히든 종목, 두 번째 히든 종목. 근데 매일매일 가지고 놀죠. 가지고 놀면서 16만 원대까지 계속해서 이 시세 알곡만을 챙기면서 추세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이죠. 네, 일봉입니다. 근데 이런 매매는 저는 너무 좋아하고 또 너무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제가 주력으로 하는 매매 방법이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뭐 이 종목이 내일도 시세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종가 베팅을 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장중 매매까지도 제가 또 완벽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저 윤사무엘과 장중 매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진입가가 이제 최저점이었죠. 최저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봉에 말씀드렸어요. 은봉에. 양봉 매매가 아니고 은봉 매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격이 너무 메리트 있다. 얘가 58만 원인가 찍었었는데 지금은 14만 원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다 가격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지금은 무서워야 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1차 목표 주가에는 무난하게 도달한 모습이고 막 여기 와리가리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차 목표 주가까지는 무난하게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눌렸다가 가느냐 아니면은 재차 뭐 이렇게 추세가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가느냐. 근데 결국에는 가긴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또 제가 기회는 한두 번 더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저가 매수하기에는 2번 정도 더 있다,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는 제가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놓치지 않고 잡아 드릴 테니까 또 에코프로 BM, 또 에코프로 아니면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종목들 같이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 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날 여기서 이제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그때 여기 이날 제가 목표 주가에 도달했어요. 7만 원 정도 도달하면서 매수하자마자 또 바로 가는 매매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이제 뭐 너튜브나 아니면 또 장중 매매를 통해서 이날도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때 이후로 이제 죽었었죠.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돌려 세우면서 펩트론 이 종목 되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게 오늘 나오지 않았나. 다만 왜 이 종목이 오늘 상한가에 못 들어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엠텍은 여기서 모아가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1차 목표 주가 도달했고 개인적으로는 2차 목표 주가 좀 높게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챙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1차 목표 주가를 좀 낮게 책정한 이유는 그래도 이 정도는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여기를 좀 돌파해 주면은 그때부터는 여기가 좀 공백이 많아요. 여기가 사실 공백이 좀 많죠. 그렇게 매물대가 두꺼운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가 이제 한 2만 8천 원짜리 이 정도가 있고 여기만 좀 돌파해 주면은 또 2만 9천 원, 2만 9천 원짜리. 가 맞나요? 이게 3만 5천 원짜리네요. 3만 5천 원짜리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그때까지는 조금 현재 좀 흐름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일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 그 노보노디스크에서 위고비가 출시가 되잖아요. 그게 출시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열광을 띄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또 블루엠텍이나 아니면 비만 치료제 그다음에 또 유한양행 뭐 아니면 2차 전지까지도 계속해서 제가 다 모니터링하고 적절하게 타점이 왔을 때는 제가 공략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들으셨다시피 좋은 종목을 알고 또 비중 조절을 할 줄 안다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이고 비중을 실어도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핫 테마는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이달 중순 국내 출시를 앞두고 관련주가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노보노디스크가 판매 중인 비만 치료제 삭센다가 매일 주사해야 하는 것과는 달리 위고비는 주 1회만 투여하면 되는 데다 감량 효과마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지면서 현재 1위인 삭센다 등의 비만약 수요가 위고비로 옮겨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위고비 경쟁 약인 미국 일라이릴리의 비만약 마운자로의 국내 판매 허가가 지난 7월에 나옴에 따라 본격 출시가 이루어질 경우 비만약 시장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비만 치료제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펩트론입니다.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와 장기 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장에서 25.39%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제약입니다.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실에게 중국 판매를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비만 치료제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펩트론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앞서서 펩트론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알려주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왜일까요? 사실 이게 좀 차트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상한가에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또 안 들어갔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기대를 했던 게 항상 이제 일라이 릴리나 노보 노디스크랑 언제 뭐 어떤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술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뜨면은 그래도 이 종목은 모멘텀이 더 강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시간외로 나왔었죠. 그래서 시간외에서 상한가가 들어갔었고 일라이 릴리랑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 평가 계약 체결을 하면서 오늘도 멋진 모습 보여줬었는데 일단 갭이 좀 많이 뜬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갭이 얼마 좀 예매하게 뭐 10%에 떴다라고 하면은 좀 예매해요. 근데 얘가 거의 19%가 뛰었거든요. 시가가. 그러면은 이 종목은 상가를 오늘 날리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갭을 얼마나 띄우냐에 따라서 그 주가가 오늘의 향방이 갈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에 19%면은 오늘은 상가도 도전할 수 있겠다 이 정도로 체크하면서 접근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파마가 4개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올해 초중순에 나왔던 기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펩트론 약물 전달 플랫폼의 러브콜 공동 개발 논의. 근데 지금 비만 쪽으로 지금 핫한 회사가 두 군데가 있죠. 일라이 릴리랑 노보 노디스크 이런 회사인데 아마 그 두 회사도 아마 포함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월 15일 이고비가 이제 상륙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가가 안 움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관심 종목에 넣어놔야 되는 종목들이 저는 비만 치료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핫하게 된 이유 바탕에는 미국에 이제 굉장히 또 유명하신 분들,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킴 카다시안 이런 가문에서 비만 치료제를 맞으면서 굉장히 좀 미국 시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데 우리나라에선 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하지만 좀 대중적으로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터지는 거는 위고비가 출시가 된 다음부터 우리나라에서 터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정이 나오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그때 이후에 터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좀 현재 바라보고 있고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쭉쭉쭉 계속해서 우리나라 주식들이랑 좀 다르죠. 근데 펩트론도 10배 상승했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뭐 예전에 좀 10배 정도 작년에 10배 상승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랠리가 나왔다가 이제 죽어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저항 매물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오늘 상한가를 갔어도 이상하진 않지만 못 갔던 이유 바탕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았었고 여기서는 좀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최근에 이 매물대 일봉상 매물대가 두껍고 만약에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 6만 원대 후반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비중을 싣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한번 승부를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여기를 돌파하고 나서 지지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베팅한다라고 하면은 확률을 상당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종고점이나 종고점을 넘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왜냐면은 저항대가 조금 두꺼운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항 가격대는 한 6만 5천 원 정도로 체크하시고 6만 5천 원에서 6만 원대 후반 가격대 여기는 저항위로 체크하시고 지지 가격대는 54,300원인데 어쨌든 여기는 단기 박스권이었거든요. 단기 박스권은 현재 돌파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지지 공방전이 치열할 텐데 이 지지 공방전을 어떻게 뚫어내고 지지받는지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의 월봉이 중요한데 저는 이 종목이 더 갈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월봉에도 있어요. 월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4,000원, 뭐 5,000원대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보시면 48,000원. 이게 작년에 10배 갔습니다. 짧게 월봉상. 이게 10배거든요. 10배 이후에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현재 그러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여기가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이고 여기도 저항으로 작용했던 가격인데 여기도 한 차례, 두 차례 그러니까 총 4번을 저항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 현재 여기를 돌파하고 나니까 여기가 이제 4만 원대 초반 가격대를 돌파하니까 8만 원대까지 갔잖아요. 제가 그래서 4만 9천 원대라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6월 달에
그다음부터는 뻥 뚫려 있으니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고점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여기 내려왔는데 여기는 또 지지로 작용을 완벽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준비가 마쳤다. 여기는 저항이 이제 완벽하게 지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트는 갈 만한 차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실제 저 같은 경우에 펩트론은 6월달, 7월달에 매일매일 종가 베팅, 장중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매매를 도와드렸기 때문에 어떤 누구보다 그 펩트론이 10배 갔을 때도 저는 매일매일 그 종목을 가지고 놀았었거든요. 그래서 펩트론 나도 한번 멋지게 매매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물대 저항을 막고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한 펩트론인데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지를 받게 된다면 그때를 매수의 기회로 노려보셔라라고 하시면서 매수 사인 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펩트론처럼 시초가 갭이 크게 뜨게 되면 상한가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전문가님의 노하우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인 또 두 번째 종목이죠. 대화제약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대화제약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도 엮여 있지만 또 세계 최초로 마시는 항암제라는 키워드를 또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세계 최초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매수 쪽으로 보시나요? 네, 요즘에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은 세계 최초란 키워드가 없으면 잘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 나와서도 세계 최초 붙으면 잘 가니까 그거 네. 키워드 잘 기억해 놓고 그런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거래해봐라 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그런 이유고요. 일단은 제가 매수는 매수인데 어떤 기준에서 더 크게 매수할 건지 아니면은 어디 가면 좀 관망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체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 저도 처음 보는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약간 신선하게 들린 부분도 있었고 중국 공약 시장을 본격화하고 있다. 유방암까지 정증 확대하겠다. 근데 우리 주식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유방암이 어떤 물질로 되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물질을 적용을 해야 나아지고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주식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키워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특이하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은 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또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인데 여기다가 HLB라는 키워드를 붙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HLB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LB가 붙었어. 그다음에 여기다가 요즘에 중국이 또 부양을 하잖아요. 중국이 요즘에 시장이 잘 나가는데 또 중국에서 뭘 한대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조 원 조기 투입 그러면서 38조 원 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한 게 최근 중국이다 보니까 대화제약이 또 중국 시장까지 진출한대 이러다 보니까 추정 매수세가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이 종목이 이제 9월 1일 작년 9월 1일 기사거든요. GLP-1 경구형 당뇨 비만 치료제 정보과제 총괄 책임자 연구 이런 식으로도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비만 치료제까지 버프까지 맞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화제약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일단 정고점을 넘겼죠. 정고점을 넘겨가지고 일봉을 보면은 괜찮네, 이쁘네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저는 일단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여기 상단까지는 갈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이 노란 선, 여기가 2만 원 라운드 피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윗꼬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2만 원이 가면은 좀 저항이 세겠죠. 여기도 보면은 만만치 않은 거래량이 터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때보다 월등히 뛰어난 거래량이 발생하는가라고 보면은 그렇진 않은 상황이에요, 주봉상.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짜리는 여러분들이 간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여기 상단부터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분할 매도 관점을 대응하시고 만약에 이 종목이 예를 들어서 장대 양봉을 여기까지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또 지지받아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 또 다음 레벨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17,000원인데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다만 2만 원에서는 조금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히 2만 원대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레벨까지 가는데 여기서는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거래 전략을 세워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종목도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현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HLB란 키워드를 좀 유의 깊게 본다라고 이제 오늘 장중에 제가 이제 많이 인사이트를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사를 살펴보면은 좀 오묘했어요. 예, 시가총액 11조 원에 육박한 HLB 주가 상승 흐름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항서제약은 리보세라닙의 간암, 선양량성암, 대장암 이런 다양한 암종의 임상을 확대했다. 그래서 HLB는 2015년도부터 10년 동안 2,600% 상승했다. 이때가 2013년도, 2015년도거든요. 그때 이런 흐름을 지금 얘기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대화제약이라고 해서 대화제약이 HLB처럼 안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키워드가 붙었을 때는 시가총액이 작은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과 비유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먹어주는 기사다.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체크해 놓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위에 매물대는 좀 많지만 재료는 좋아요. 예, 재료가 깡패이기 때문에 멋진 모습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흐름 나올 때 장중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호재가 많은 대화제약인데요. 2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그 이후 시나리오에 따른 또 매매 전략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서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지난 3월 삼양옵틱스에서 사명을 변경한 LK 삼양입니다. 오늘 19.18% 상승 마감한 LK 삼양은 독자적인 화재 감지 알고리즘이 탑재된 관제 소프트웨어를 통해 화재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 중인데요.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LK 삼양의 기술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LK 삼양입니다. 전문가님, LK 삼양 오늘 공략을 하셔서 수익이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공략하실 건가요? 네, 이 종목이 좀 보통 이제 종목을 나눌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목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수급주냐, 이게 뭐 대형주는 당연히 아실 거고, 뭐 세력주냐, 아니면 테마주냐, 아니면은 수급 테마주 아니면 수급 세력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분류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종목은 이 종목은 세력주예요. 근데 약간 수급이 조금 오늘 붙어줬다, 이 정도로 체크하시면 되는데, 왜 세력주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이 종목이 좀 끼가 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모든 요즘에 핫한 기사는 다 붙어요. 자, 10월 4일 기사 최근에 나온 겁니다. 메타 스마트 안경 오라이언 공개 들썩, 특징주 기사죠. 그다음에 9월 25일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종기술 융합형 국책과제 주간기관 선정, 이러면서 이게 이제 로보택시, 그러니까 자율주행,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가 공개가 되잖아요. 목요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 내일 모레 공개가 되는데, 그와 연결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9월 6일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종목이 전기차 화재 특화 지능형 열화선 솔루션 주목. 근데 오늘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상승을 뭐 일본에 뭐 진출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지만,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이제 수조 원대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약간 이쪽으로 약간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에서는 대장을 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요즘에 핫한 거는 다 붙는데, 보통 이게 나중에 되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좀 핫한 키워드를 붙여가면서 잘 가는구나, 이 정도로만 체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느꼈던 거는, 얘가 이제 일봉 윗꼬리 매물대가 있죠. 이게 2,450원에서 2,470원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략해야죠, 여러분들. 일봉이 정리가 되면은. 그래서 보시면은 2,450원에서 2,470원이 여기인데, 여기를 굉장히 강한 거래대금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한 번, 두 번 지지를 받아주죠. 짝꿍댕이 쌍바닥이죠, 이걸.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략이 들어가고, 여기서 그래서 얼마 수익이 안 난 것 같아도 이게 한 6에서 7%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기서 매수 공략을 해가지고 여기서 파신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오늘 시장에서도 괜찮은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세력주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요즘에 특징이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호가가 얇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래량이 확 들어왔을 때 그 자리를 지지하는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매수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현재 뭐 1차는 45만 원, 뭐 그다음에 50만 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잊혀진지도 현재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연결지어서 추적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저와 함께 공략하신 분들 뭐 세력주에서도 수익을 제가 또 가져다 드리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수급주면 수급주 아니면 뭐 대형주면 대형주 그다음에 뭐 테마주 그다음에 세력주까지도 완벽하게 또 마스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장 멋진 자리에서 또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이렇게 또 천상계 매매를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력주의 냄새가 나는 LK 삼양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추후에 수급이 확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런 부분들 잘 확인하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윤삼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어려운 시장에서도 또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만의 노하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부분 짚어주시나요? 일단 저는 38광대 수급주 매매가 가장 주력이기 때문에 이 수급주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떤 마법의 선, 마법의 기법을 찾는데요. 아니면 뭐 마법의 보조지표, 마법의 검색기 이런 걸 찾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눌림 매매를 하거나 뭐 돌파 매매를 하거나 종가 베팅을 하거나 뭐 상따를 하거나 상관없거든요. 크게는 데이 트레이딩 안에서는 그 네 개가 핵심 기법들이잖아요. 근데 종목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법을 써도 다 잘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기법에만 매몰되고 종목에 대한 종목 선정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응하시면은 안 맞아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냐면은 그냥 저와 만나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오늘 지켜봐야 되는 어떤 섹터나 이런 테마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밤사이에 있었던 뉴스들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오전장이 끝나면은 오늘 시장에서 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정리해서 드리고 장이 끝나면은 오늘 최근 시장에서 그 2,500개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강한 종목인지까지도 제가 다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00개의 종목 중에서 5등 안에 드는 종목만 공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나 아니면은 뭐 퍼포먼스가 월등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손실은 별로 없는데 수익이 날 때는 크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데 하지만 주가는 높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하지만 저랑 하면은 이 높은 종목도 안전하게 또 매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38선, 38광땡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종목을 많이 들고 다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랑 함께 하시는 분들 뭐 1년 동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목에 물리질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막 20, 30종목씩 물려있고 아니면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거의 종목에 안 물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내가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공략을 하기 때문에 그 유리한 패를 알기 때문에 그때만 공략해서 먹고 나온다. 이런 전략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8선 위에 형성 시 매수 전략은 결국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정도 조정을 받는 게 이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절반 50%라고 했을 때 50%까지 다 오면 안 좋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요. 눌림이라고 하더라도 한 38%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이 직전 고점이 돌파가 잘 됩니다. 근데 내려온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여기서 두들겨 맞을지 아니면은 올라갈지 이게 반반 확률이 돼요. 확률이 조금이라도 낮으면은 안 하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확률이 높아도 주식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확률이 낮은 거에서는 그냥 걸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주가가 결국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내려가면 어디서 수익 봐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주식에서, 우상향하는 주식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3번 이상 터져야 수급주로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분봉 형성 후에 상승장악형 캔들, 이때 다음 캔들에서 우리는 시초가나 아니면 잠깐 눌렸을 때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은 웬만해서는 손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략했던 종목이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름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38선에 올라타는 걸 보면서 여기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38선 아래에 있을 때는 저는 안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데 힐끔힐끔 쳐다보다가 올라타네?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 공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음봉이 3개죠. 그다음에 상승장악형, 여기가 이제 공략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자, 보시면은 40억이 몇 번 이상 터졌죠? 여기서만 한 6번 터졌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40억이 어떻게 왔느냐? 이 빨간색 그 거래량이, 그러니까 상승해서 나오는 거래량이 아니고 40억 이상일 때만 뜨는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YSL 밴드는 우상향 해주고 있고, 보면은 이 빨간 선이 38선인데 38선 아래로 여기 있을 때는 공략하지 말고 위에 올라탔을 때만 공략하시면은 오늘 이 큰 대형주 가지고 또 오늘 VI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물량 먹은 사람이 저예요. 제가 물량 먹어가지고 이렇게 또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 LK 삼양 오늘이죠. 여기 상승장악형, 여기 3번 이상 터졌죠. 상승장악, 상승장악, 상승장악. 어디서 하셨어도 오늘 다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략을 도와드렸던 겁니다.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 해주고 있고, 모든 조건 완벽하죠. 8월 22일, 23일 유한양행, 이때가 가격이 9만 원대였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있을 때는 안 본다. 38선 올라타고 나서 그때부터 상승장악형 캔들 때면은 38선 위에서, 근데 이 종목이 40억 곱하기 3번 더 많은데 250억에서 350억의 수수료 터졌어요. 조건 만족되죠. 그리고 다음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큰 대형주가 또 상한가는 아니고 VI를 갑니다. 그리고 VI 가기 전에 또 여기서 또 타점이 한번 나오면서 또 추가 공략하면서 또 멋지게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9월 20일 유한양행 1분봉, 1분봉도 통해요, 여러분들. 이 큰 대형주 같은 경우에 1분봉도 잘 먹힙니다. 자, 여기서 38선 위에 있고 YSL 밴드 우상향 해주고 있고, 거래대금 1분봉에서 300억씩 터집니다. 상승장악형, 상승장악형. 그리고 또 나오죠. 또 상승합니다. 이런 식으로 2차 VI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겁니다. YSL 밴드가 우하향할 때는 보지 마시고, YSL 밴드가 우상향할 때는 보시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지는지 확실히 터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38선 위에 있고, 그러면은 바이오다인이라는 종목도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또 여러분들께 큰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실한 시그널이나 확실한 누가 봐도 나한테 유리한 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이게 갈 것 같아. 그냥 이런 식으로만 거래하면은 당연히 수익을 내기 힘들죠. 저는 여러 가지의 시그널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또 돈의 흐름. 이 돈이 안 오면은 시그널들이 나와도 주가가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까지 체크를 하면서 제가 가장 적재적소의 매매 공략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넘사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도 계좌 퀀텀 점프를 이뤄내고 있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는 분명히 또 몇 달 뒤에는 또 월 억대, 월 천 트레이더들이 또 쏟아져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월 멋진 종목으로 증명했고, 또 저와 함께 이렇게 장중 공략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시간, 오늘의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식 천재 윤사무엘 전문가님의 오늘 히든 종목은 뭘까요? 저는 오늘 공략했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을 좀 잘 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가져왔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20%까지 간 건 아니고 10% 정도밖에 못 간 건 사실인데, 제가 느꼈던 거는 큰 돈들이 여기서 노네? 이걸 눈치를 깠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같이 한번 공략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이 종목의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오늘 나왔던 기사가 SK 하이닉스와 이제 하나정밀기계 HBM4 핵심 하이브리드 본더 공동 개발 눈길,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좋은 거죠. 지금까지 HBM3까지가 이제 한미반도체나 이제 YC, 그리고 그 이전엔 이런 종목들이 올해 시장
중반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는데 지금은 또 HBM4가 나왔다.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한테 제안하는 거고요.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좋게 봤던 이유가 이거였어요. SK 하이닉스 오늘 음봉이었어요. 마이너스 3%인가 그랬죠. 삼성전자 오늘 음봉이었어요. 한미반도체 YC 갔나요? 안 갔어요. 다 죽었는데 왜 혼자 상승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결정적으로 이건 좀 다르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가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맥쿼리에서 중국 보안 제품을 대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HBM 기술의 두각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로 58,000원을 이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목표가라면은 괜찮겠다. 근데 말이 안 되는 목표가는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일봉 차트고요. 이 종목이 신규주죠. 신규주가 좋은 게 매물대가 없다라는 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음봉이 조금 이게 원 음봉, 이게 투 음봉이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조금 올라가기 벅차지 않을까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큰 매물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 큰 대형주를 4거래일 동안 올렸다. 이게 더 저한테는 더 중요하게 와닿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만약에 목요일 시장에서도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최소 2, 3거래일은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이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긴 하지만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시세 초입 국면에 있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이 종목을 공략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전일 윗꼬리를 오늘 잡아먹었잖아요. 이건 괜찮은 시그널이거든요. 예, 이게 1분봉에서도 먹혀요. 1분봉에서 윗꼬리가 나왔어요. 그 봉을 다음에 먹어요. 그러면은 또 단기적으로 시세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저도 기법을 만들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60분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이 이제 여기가 단기 박스권이었죠. 예, 여기가 단기 박스권이었는데 이 박스권을 지금 벗겨내는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이 종목이 여기서 한번 매물대를 만들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저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럼 보통은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57,000원. 여기 아니면은 여기. 여기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간에 물론 저항대가 조금 있긴 있어요. 하지만 여기가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끼를 또 수급적으로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터져주면 금방 갈 수 있는 신규주잖아요. 또 거기다가. 그래서 오늘 제가 공략을 했죠. 여기 한 38,000원에서 38,300원을 이 호가를 먹은 게 전데 여기였어요. 보면은 여기 오전장 고점을 돌파. 그래서 이건 이제 오후장 돌파라고 하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을 제가 공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대형 반도체 종목 대비 상대 강도 우위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애들 다 죽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미 반도체 YC도 죽고 있는데 얘는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매력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둘째는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이었죠. 근데 기간 조정을 한 3-4시간 받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를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타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수들은 여기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에 셋째는 HBM3, HBM4 신규주에서 또 신선도가 높은 재료가 나왔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다가 넷째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25만 주였어요. 오늘 한 12시, 1시 정도 되면 마이너스 25만 주였는데 이게 2, 3만 주 매수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괜찮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거기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굉장히 좋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서 히든 종목으로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39만 원에서 4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짝꿍 매매로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뜨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불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도체 업종의 약세였던 오늘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인데요.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함께 짝꿍으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 어떻게 매매해야 할지 가격 전략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윤사무엘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이달 중순 국내 출시를 앞두고 비만 치료제 관련주 주목받았습니다. 관련 종목인 펩트론과 대화제약 둘 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히든 종목은 오늘 급등세가 연출이 되었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인데요. 목요일 시초가에서 매수 시 5만 원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과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